안녕하십니까. 엔젝타 제니스앤그룹 청주에 사업하고 있는 윤명희 IB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사장님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난 처음이다. 저도 들겠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요즘은 경쟁력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100세, 이제는 150세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에서 옛날에는 다단계라는 그 불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제가 했던 과거에 영업의 10년은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면서 피부관리실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방문 판매업은 정말로 방문 판매예요. 그리고 저희는 방문 판매가 있고 후원 방판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은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한테는 수입이 제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제가 이 엔젝타 제품을 만나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계기는 저의 체험이 가장 컸던 게 1번이고요. 저도 처음에는 소비자였어요. 소비자. 제품을 그냥 먹는 소비자로 시작하는데 소비자로 시작하기 전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회사에는 되게 좋은 건강식품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건강식품들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주 스폰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는데 나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어느 기간을 먹어야 돼? 라고 할 때 굉장히 그게 아픈 사람한테는 짜증처럼 갈증처럼 느끼는 부분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제가 나중에 이제는 사장님도 아시죠? 제가 척추 골수염이 있으면서 이 제품을 섭취를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3개월이라는 기간에 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수입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 뭐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 몰래 저 혼자 나가야 되는 것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장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충당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 나가고 있으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아무것도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와, 이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 그런 뒤에 내가 이제는 병원을 퇴원을 해서 이 엔젝타 제품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2달 만에 효과를 봤습니다. 엔젝타 제품으로. 그렇게 흡수율과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권해도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가 빠르게 변화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물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 뭐를 먹었어? 왜 이렇게 예뻐졌어? 피부도 좋아졌어? 왜 이렇게 뭐 걷는 게 전에는 완전 환장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80대 노인네한테도 안 오는 질병 질환을 갖고 있다. 뭐 몇천 명 중에 한 명 올 수 있까 하는 그 40대 초반의 나이에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이제는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좀 타격이었죠. 그래서 피부관리 일도 좀 접으려고 할 때쯤에 제가 엔젝타 제품을 만나서 제품을 그분들께 전달을 했고 그랬더니 소비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제가 엔젝타 제품의 큰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네트워크 제품은 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소비를 하고 전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보통 타 회사 제품들은 사실 생필품이 많아요. 생필품을 어디 가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엔젝타 제품은 특정한 사람만 먹나요? 그렇진 않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죠.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제품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같이 투잡으로 하려고 했거나 원잡으로 하려고 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을 판매로 해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던 거를 갈증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100%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이면은요, 영업은 판매직은.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사업은 제가 100명의 인원이, 사람들이 라인이 형성이 됐을 때 각자의 100명이 1% 정도만 열정을 다해서 한다면은 그 100명의 1%의 열정이 100%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품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사장님들, 내가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지?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하실 수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이거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아픈 사람, 돈 벌어낼 사람,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저희 엔제카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고 체험으로 인해서 소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소비를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죠. 소비자 인프라. 소비자 인프라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작은 소득이 창출이 됐을 때 나도 좀 이거를 사업을 좀 크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제가 먹고 좋으면 제 지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지금 저희 배소연 사장님 20대시죠? 들리시나요? 배소연 사장님? 20대시죠? 네. 여기 30대 사장님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30대. 누가 손 드신 거예요, 지금? 머리 긁으신 거 아니죠? 지금 손 드신 거 아니죠? 40대요. 거의 다 40대신가요? 40대도 없어. 50대. 60대. 나는 소비자인데 여기 있다. 소비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있다. 다죠?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소비 패턴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한번 쓴 게 맞나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 20대는요, 제가 봤더니 20, 30대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20, 30대는요, 정말로 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20대는 외모. 요즘에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죠? 운동이 필수로 돼 있고 사람들이 건강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패션과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고 소비 패턴을 그쪽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니 망가진 몸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제 짜증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서 여자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에 또 관심을 갖고 적지 않은 금액으로 여기저기에 지출을 해가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엔젝터 제품을 만나죠. 그래서 다 성공한 케이스들이시고, 근데 또한 이분들도 역시 요즘에는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패션과 다이어트 그리고 출산으로 망가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열심히 일했습니다. 40대.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할 나이고요. 아이들이 자라난 성장기예요.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자기 몸 희생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오면서 세포는 노화가 되고 이제 성인병에 주범이 되고, 이 요즘에는 외부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식 문화도 있고 잦은 이제는 음식이라든지 불규칙한 것들, 이런 것들, 술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 질환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과 노화에 관심을 갖고요. 병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때. 그리고 병원비로 이제는 쓰기, 지출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50대. 여기 사장님들 거의 다 50대시죠? 저희 안한근 사장님은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죠, 사장님? 사랑합니다. 50대는 40대에서 50대 열심히 일하는 가장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직장에서 많이 이제는 퇴출되는 시기도 하고 이직을 생각하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피로가 오면서 혈관 질환에 뭐 당뇨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죠. 저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사춘기일지 몰라도 엄마 이제 갱년기가 오는 나이니까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제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나이입니다. 가장 많이 힘들 때. 태어난 거는 순서 없이 태어났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0대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죠. 그러면서 관절과 이런 치매, 노인병에 이렇게 주범이 될 수 있는 60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별이 제가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요. 이 세대별로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면 20대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요. 학교를 들어가면은 외모에 관심이 가장 많아요. 저희 배소연 사장님이 20대라 자꾸 배소연 사장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장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에서 20대 후반 되면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결혼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30대 넘어서 하게 되지. 저희 집에도 48의 노처녀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주 우리 어머님이 노처녀 그림자만 보이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0대 아이들은 이제는 20대가 되면 성형에 관심이 많아요. 성형. 코 해야지, 쌍꺼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몸매 관리를 하고 싶지만은 음식이 거의 인스턴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인스턴트가 되다 보면 너무 20대 때부터 탄수화물에 중독이 많이 돼요, 사실은. 이게 학생 때는 부모들이 식사를 챙겨주는데 20대는 자기 친구들과 만나고 놀러 다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인스턴트 위주로 먹게 돼요. 그러면은 몸은 어떻게 되죠? 탄수화물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는 살이 쪘어요. 그럼 어떻게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품인, 저는 포르테랑 항산화 커피랑 비타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몸매 관리에 이제는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패션과 출산에는 당연히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이 망가지죠. 저도 출산을 했지만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가장 우울해져요. 자기 몸은 다 그러죠. 나는 젊었을 땐 날씬했어. 근데 지금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서 몸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출산을 반복되는 과정에서 세포가 노화가 되고 또 세포에 주름이 생기면서 다이어트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20대 때 했던 방법대로 30대, 40대, 50대가 다이어트 방법을 하려고 해요. 세포는 노화가 됐는데 젊었을 때 했던 방법이 과연 먹힐까요?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있는 염증을 이제는 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배고파서 짜증이 내는 걸까요? 그리고 성격이 욱하거나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원래 성격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걸까요? 알고 봤더니요, 수분이 부족하면요, 성격도 욱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좌우를, 밸런스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30대 때 요즘에 엊그저께도 제가 미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시험관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도 저희 아이를 시험관으로 낳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준비하시는 지금 예비 산모분들이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느꼈던 과정과 어떻게 출산을 하고 과정들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개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30대인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살을 좀 빼고 오래요. 시험관을 하려고 했더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는 수정을 하고 착상이 되기 전에 살을 좀 빼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PT를 끊어놨대요. PT 끊는데 요즘 비싸죠. 근데 운동을 다녀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그분도 물론 효과를 받고 지인의 소개로 너가 아이를 가져야 하니 내가 조금 살을 빨리 뺄 수 있을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 소개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이를 가질 몸은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부작용이 없이, 그리고 세포를 건강하게, 태아도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를 받아들일 몸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안전한 제품으로, 식사처럼 대용도 할 수 있지만은 내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염증 배출까지 도움을 될 수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좋은 방법이라고,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남편도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과 노화, 갱년기가 옵니다. 저희 여성분들이요, 갱년기가 와서 폐경이 오면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요. 그러면은 뭐부터 오는지 아시죠? 우울증도 오지만요, 관절염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절염의 비율이 남자들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뭐 40, 50대의 갱년기 여성분들을 공략을 하면서 세포에 영향을 주지만은 일단은 호르몬 영양 불균형을 맞춰줬을 때 이분들이 갱년기를 극복을 잘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60대는 저희가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물처럼 항산화 커피, 그리고 이때는 뭐 굳이 플러스보다는요, 사람들이 저희 엔젝터 제품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효능 효과는 좋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잘 어필하시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다가가기 쉽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컨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잖아요. 소비자들은요, 우리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가죠?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오히려 저희를 컨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에 맞는 제품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자기에 맞는 사람을 그대들이 컨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들어라. 이게 저도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저도 영업이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영업은 혼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발생시켜서 소득이 이루어져야지만 제가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보기보다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러 갔어. 보통 그러신 적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얘기를.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간이 거듭되면서 지금은 이제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것 또한, 제가 듣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는 태도도 상대방이 평가를 하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대방이 말하는 외모나 성격, 말투 이런 거에서 대충 나오잖아요. 이분은 어떤 성향을 지녔구나. 그럼 제가 다음 대화를 이어갈 때 너무 좋죠. 보통 사람들은 거절을 하려고 만날까요? 아니면은 거절하지 않고 만나면 무조건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거절이죠. 거절을 무조건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를 만나려고 이 장소에 나왔으면은요, 이거는 거절보다 오케이로 내가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거절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저한테 거절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거절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은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거절을 이분이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하죠? 거절을 했을 때 그분이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질문을 하죠. 왜?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분이 저는 이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렇고요. 저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말하는 부분을 제가 니즈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뭐를 원하는지를 제가 거기서 캐치를 해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그분은 정말 저도 그랬어요. 누가 처음에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제 마사지 고객분이셨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스폰서라고 두 분이라고 하시면서 찾아왔어요. 이게 한 8년 전, 7년 전 이야기 같은데 그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분이시거든요. 가족도 전부 다. 근데 갑자기 냄비 뭐 이런 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 A땡땡 회사에서 스폰서 분이라고 두 분이라고 해서 이 냄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혼자는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만 들었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야, 왜 나를 왜 거기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야? 일단 그런 선입견부터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요. 벌써 그게 왔죠,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돼요? 거절입니다. 거절을 하기 위한 핑계를 머릿속에서 막 굴리기 시작을 해요. 진짜로. 그랬던 제가 지금은 왜 네트를 지금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이제 네트를 지금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 저의 직업을 영업과 조금 다르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야, 너 옛날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때는 급했죠. 내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파트너가 돈이 될 수 있게 내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파트너와 같이 후원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주 조급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장님들은 친구를 만날 때 아주 편한 차림으로 나가시나요? 아주 진짜 친한 친구야. 정말 친한 친구야. 그럼 어떤 차림으로 나가세요? 그냥 청바지에, 티에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친구가 또 친구를 데리고 나온대. 그래도 그런 차림으로 나가시나요? 아니실 것 같아. 우리 사장님들은. 좀 예의를 갖추죠? 그거는 친구에 대한 예의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멋진 첫인상을 남기고 싶은 거는 제가 이분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엔젝터 제품을 소비를 하는데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서 한 사람이 그건 선입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첫인상이 남기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내가 제품을 먹고 좋아졌으면 그걸 남들한테 단 소비자라도 내가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하려면 내가 바뀐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먹히죠. 똑같이 외모가 변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변했어요. 근데 내가 차려입은 것과 표정과 미소가 없이 야 그냥 좋아 먹어봐. 내가 먹었는데 변했어. 이런 먹겠습니까? 절대 먹지 않죠. 내가 왜 좋아졌는지 외모부터 바뀌고 내가 건강해졌으면은 아프지 않은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소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밝은 톤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나의 첫인상을 어떻게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첫인상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자리에 앉았을 때 상대방은 벽을 등 보고 저의 등을 보고 앉을 수 있게 위치를 바꾸고 오른쪽에서 말을 해야지 잘 귀에 담아듣는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갈 때 너무 비싸요. 구입할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거는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니까 진짜 비싸요 소리는 거의 다 들어봤어요. 100%. 근데 저희 사장님들 크로징 잘 하시죠? 비싼 거에 만큼 전문가적인 외모를 갖췄고요. 그리고 저희를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장사법이 아닌 사업적으로 정말 이거를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제품의 효능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그러죠. 지금까지 어디가 안 좋으셔서 뭐를 관리하시고 싶으셔서 드신 비용이 그 기간 동안 들어간 것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는 어떻고 뭐는 얼마 뭐 아이들한테 홍삼 얼마 막 이야기를 해요.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저도 방판을 하면서 방문 판매업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달에 건강식품을 구입하시는 분이 70만 원이셨어요. 뭐 태반부터 뭐 오메가3, 칼슘, 철분 뭐 많죠. 근데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전달하는 방식처럼 모든 것을 전달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때는. 왜? 이 사람이 이걸 먹었을 때 이건 굳이 필요 없어라는 거는 빼줬고요. 그래 선택과 초이스를 해서 굉장히 맞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 제품을 어필해서 설명할 때도 네가 오죽 좋으면 하겠어 라는 거를 믿어주시고 사시는데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떠한 목소리와 어떠한 자세로 그분한테 전달했을 때 그리고 제 얘기만 하면 안 믿죠. 절대로. 저희가 비싸서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할 때는 상대방의 체험과 효능도 내가 응용해서 인용해서 상대방의 말도 같이 저도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먹기 전에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달하신 분들의 효능 효과가 빨리 나오고 그분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비싸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품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걸 먹어서 자질구레한 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제대로 먹어서 내가 효과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정말 가치를 지불할 만한 최고의 가성비 아닐까요? 그러면 제품을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라고 그럴 때 제가 어제도 이건 한 얘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제품을 200만 원어치 드신 분이 있고 커피만 드신 분이 있고 한 세트만 드신 분이 있어요. 어제 제가 만난 분들은 지금 어쩌면 이 줌에 지금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제 저랑 한 얘기인데 아마 생각나실지도 모릅니다. 얼굴 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 초대를 했어요. 줌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희 제품은 처음에 너가 가진 금액에서 너가 어떻게 케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 처음에 먹어봐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너한테 효능 있고 좋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내가 아니야 그만 먹어 해도 본인은 더 먹고 싶어질 거예요. 왜? 단 커피라도. 그래서 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 효과가 너무 좋아요. 알고 봤더니 주위에 누구도 이걸 먹더라고요. 너무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랬더니 이걸 먹었더라고요.
엔젝타 제품이 정말 이거예요. 경쟁력도 뛰어나지만 누구한테 전달해도 절대 욕을 먹지 않고 그 사람한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위신이 올라갑니다. 누가 이런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엔젝타 제품은 꾸준히 계속 먹으면 최고죠. 저희 포르테는 외국에서도 의사들이 정말로 권하는 정도의 제품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잖아요. 저희는 제품을 다이어트 목적이든 건강 목적이든 나중에는 이 제품 어떻게 매일 먹습니까? 저도 비싸죠. 지금 이제 커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고 가능해질 수 있게끔 세포가 건강해지고 밸런스가 맞춰주면 거기까지는 요 정도의 금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고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프리패키지를 얘기를 해요. 저도. 프리패키지 정도 드시고 나서 그럼 이것만 먹으면 돼요? 그 다음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커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전달을 하죠. 근데 커피로 유도를 전달해도요. 그분들 플러스 포르테 또 재구매하십니다. 저희 아시죠 사장님도 제품력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재구매를 합니다. 내가 관리가 스스로 가능해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엔젝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만 먹고 나중에는 내가 물처럼 마시는 커피처럼 마시는 물을 그냥 일상적으로 음용을 하면서 섭취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비 계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소득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또 사업적으로 같이 접근을 하죠. 아니 근데 난 사람을 만나도 나는 뭘 팔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과거에 했던 일은요 영업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도 처음입니다. 네트워크는 판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업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으면은 안 되고 뭔가 매출의 마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죠. 판매는 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혼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같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누군가를 미팅을 해서 후원을 해줬을 때 매출이 그분한테 들어갔을 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은 또 나 누구 갈 건데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저번처럼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네. 혼자 판다는 기보다는 같이 팀으로 이루어졌을 때 매출의 소득이 더 좋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한 얘기는요. 지금 저희 이주희 스폰서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제품력이 정말 뛰어나고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즘에는 말하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 150세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 정도 플랜 B로, 플랜 C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나요? 원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당연히 좋고요. 내가 부업인데도 본업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을 나랑 같이 케미를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는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영업할 때보다 외롭지 않더라고요. 저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사람이 좋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업할 때는 너무 시기와 질투와 경쟁력이 심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얼마를 했네, 매출을 얼마를 했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저희는 우리 팀에서 이번에 어떻게 했네, 우리 팀에서 이번에 이렇게 직급을 했네, 우리 팀에서 이번에 신규를 얼마큼 했네,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지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힘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모르는 저로서는 조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당장 이게 뭐가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가끔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한 달에 월의 마지막에 저희 월급날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죠. 그럼 낮에 일하는 그런 패턴과 느낌과 열정과 그냥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접목시키면은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면서 팀워크로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젝타의 제니센 그룹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